이제는 주요한 그 세무신고 업무 일정이랑 이 세무신고할 때 유의사항을 좀 설명드릴게요. 요거 하나하나 어떻게 신고하냐, 홈택스 가서 어떻게 이거를 신고하면은 설명하면 이거는 하루 종일 걸려서 이거는 어떤 유의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. 자, 이게 표가 이 세무신고 일정인데요. 원천세 신고는 매월 또는 반기에 한 번씩 신고해야 돼요. 대부분은 근데 매월이에요. 이 반기는 뭐냐면 별도로 그 세무서나 이런 데 반기 사업장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. 이렇게 내가 매월 신고하기 힘드니까 반기마다 신고하겠다. 근데 그냥 월별로 하시는 게 나중에 신고서 볼 때도 안 헷갈리고 업무도 그냥 루틴하게 그냥 규칙적으로 돌아가니까 잊으시지 않으셔서 그냥 월별로 하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. 그리고 어쨌든 이게 원천세 신고의 목적은 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이제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급여를 신고하는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다음으로 이제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, 이거는 1월이랑 7월, 그러니까 상하반기라고 하시면 돼요. 한 번씩 그냥 직원들의 급여 내역을 그냥 제출만 해주면 돼요. 이게 뭐 이거 한다고 해서 세금 소득세 납부하러 나온 게 아니고, 이거의 목적 자체가 국가에서 주는 근로장려금 같은 어떤 소득에 따른 어떤 별도의 지원금 같은 걸 줄 때 기반이 되는 그냥 소득 자료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제출만 하면은 되지 뭐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. 연말정산은 너무 잘 아시다시피 매년 3월에 전년도 작년의 급여 내역이랑 공제 자료를 토대로 이제 소득세를 한번 정산하는 업무예요.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이지케어 오프라인 뭐 교육이나 이런 거 할 때 실제 표현하는 그게, 이게 소득세는 그냥 세금 납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보듯이 이게 급여를 그냥 이 세무서, 홈택스 국세청 이쪽에다 전달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막 헷갈려하는 게 원천세 신고하는데 급여가 너무 작아서 소득세 없으니까 이 사람 안 해도 되지? 아닙니다. 이거 다 신고해야 돼요. 그래야 이 사람 급여가 이쪽으로 전송이 되잖아요. 그래서 다 이 소득세 발생하지 않던 뭐든 다 그냥 그대로 급여를 옮기는 업무가 세무신고 업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간단하겠습니다. 이 세무신고 업무는 공통점이 있는데, 이게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면은 여기 가산세가 발생된다는 점이에요. 근데 이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세요. 장기관 기관은 비영리 기관인데, 비영리 사업장인데 가산세 발생 안 되는 거 아니냐. 근데 저도 요양기관 시작하기 전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이제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실제로 제가 각종 세무과나 이런 데 전화해 보면 이게 비영리 사업장이기 때문에 뭐 매출에 대해서 가산세 붙일 세목이 없다고 했었어요.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대표자의 종합소득세로 그냥 부과를 해버려요. 그러니까 부과될 세목이 없다 보니까 그냥 대표자한테 어쨌든 내라고 해야 되니까, 대표자가 만약에 뭐 개인 사업이나 뭐 있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잖아요. 대표자가 급여가 없으면 연말정산 안 하거든요. 그래서 종합소득세로 그냥 부과를 해버리는 거죠. 실제로 제가 이거를 국세청에 질의를 남겼어요. 이게 아니 장기관 비영리 사업이라서 납부할 이 매출에 대한 세금이 없어서 가산세 부과할 세목이 없지 않나요? 했더니 보시면 제가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기준으로 일단 물어봤고, 특정을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이제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할 때 결국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사료된다. 이렇게 해서 이제 가산세가 이 종합소득세로 이제 부과가 되고요. 물론 이제 원천세나 연말정산 이런 건 이렇게 납부하는 세금이 있으니까 그쪽에 가산세가 붙는 게 맞고, 간이지급 명세서는 어쨌든 이게 납부할 세목이 없었지만 지금은 다 종합소득세로 부과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모두 다 가산세는 다 부과가 돼요. 자, 그래서 실제로 얼마 전에 제가 간이지급 명세 제출 안 한 기관을 만났었는데, 그게 한 3년 뒤에 이제 100만 원 가산세가 날라오는 걸 보기도 했어요. 이게 간이지급 명세서 가산세가 좀 세요. 어쨌든 자, 미신고는 알겠어요.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하면은 문제가 되니까 일정에 맞춰서 신고하면 된다.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못 신고해도 가산세가 나오거든요. 어떻게 해야 이 오신고, 잘못 신고하는 걸 피할 수 있을까요? 바로 이 모든 세무신고 내역, 즉 세무신고 시 제출되는 급여 내역이 전부 다 일치하면 돼요. 원천세, 간이지급 명세서, 연말정산 다 이 급여 직원들의 급여 내역을 제출하는 건데, 이때 모두 일치해야지 오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다. 이 예시로 한번 살펴볼게요. 왼쪽은 모든 내역들이 동일하게 잘 제출된 케이스예요. 높이가 똑같이. 근데 오른쪽은
오신고된 내역인데 보시면 연말정산 때 갑자기 직원들의 급여가 올라간 거예요. 이렇게 신고가 되면 어쨌든 내역이 전부 일치하지 않으니까 어느 게 정확한 급여인지 모르고 그래서 막 확인 연락이 오고 잘못하면 그 지도점검도 나와요. 그래서 오신고 내역을 이제 찾았어요. 만약에 찾아서 재신고, 수정신고를 하면 이때도 가산세가 붙어요. 이게 내가 그동안 이제 세금을 잘못한 기간에 따라서 가산세가 붙게 돼요. 그럼 이게 왜 이런 세무신고 내역이 급여대장이 왜 이렇게 다 다르냐? 나는 분명히 똑같이 한 것 같은데 그 원인은 이게 세무법이나 이런 데는 상상도 못하는 건데 일반 기업이나 세무신고 이후에 이 급여대장을 수정을 해서 그래요. 이게 예시를 보시면은 5월에 급여가 200만 원으로 이 홍길동 씨의 200만 원을 원천세 신고를 했어요. 근데 내가 깜빡한 거예요. 5월에 가정의 달이라서 50만 원 더 주려고 했는데 깜빡해서 야 50만 원 내가 지금 급여대장 50만 원 넣었더니 세금 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한 30만 원 정도 더 지급해야겠다 해서 결국 급여대장을 250만 원 수정하고 더 지급을 해버린 거예요. 자,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원천세 신고했을 때는 200만 원 신고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추가 지급이 생겨갖고 한 6월, 7월, 뭐 8월 돼서야 이 급여대장 250만 원 수정을 한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뭐 상반기 간이직 명세서 제출 시기가 오겠죠? 그러면 내가 그때 갖고 있는 급여대장은 처음 200만 원짜리가 아니라 250만 원짜리잖아요. 그러면은 급여대 보니까 250만 원 하고 5월 거를 250만 원 제출해버린 거예요. 그러면 원천세랑 간이지급이랑 50만 원의 격차가 생기겠죠. 그럼 이게 간이직 명세 제출하고 나면은 여기서 이제 걸리면 연락이 오겠죠. 이거 내역이 다른데 뭐가 맞냐? 이 뭐 원천세가 맞다, 이게 맞다. 그래서 잘못된 거 수정신고한다. 결국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의문이 좀 있을 거예요. 먼저 나는 세무대행사에서 다하게 이직계 재무회 같은 대행사에서 세무신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급여에 대한 수정도 중간중간 많이 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신고 잘 되고 가산세 납부하라고도 안 했다. 지도점검도 안 나왔다.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직케어는 좀 안 그런데 이직케어 재무회계 서비스는 안 그런데 다른 대행사들은 급여대장을 다 전달해 주실 거예요. 저도 이직케어 그 재무회계 서비스 생기기 전에 예전에 기간 운영할 때도 그냥 일반 대행사들 쓰면 급여대장 다 줬거든요. 이직케어는 이직케어에서 하는 거니까 급여대 안 줘도 다 급여 내역을 수정된 걸 계속 실시간으로 갖고 있잖아요. 딴 데는 근데 모르기 때문에 급여 전달해줘요. 근데 난 아까 예시로 들면 200만 원짜리 그냥 전달해주고 나만 250만 원 수정하고 갖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세무대행사 쪽에서는 이 간이직급 명세 제출할 때 받은 급여대장이 200만 원짜리 게 없으니까 200만 원 신고해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전달받은 걸로 수정전 급여대장 대장으로 쭉 신고하니까 다 일치한다고 나오긴 나오는데 근데 사실은 나중에 이 세무신고 내역이랑 급여대장이랑 비교해보면 결국 안 맞겠죠? 그럼 사실 원칙은 수정된 급여대장으로 수정신고를 다 해줬어야 돼요. 그래서 이게 나중에 세무서나 뭐 국세청이나 뭐 안 좋게 지도점검이 나오게 되면 난리가 나는 거죠. 몇 년 전 건데 이미 그동안 동안에 잘못 신고가 몇 년 동안 그렇게 돼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려면 급여대장을 한번 지급하고 나면 절대 수정하지 마시고 잘못 지급된 급여, 아까처럼 무슨 수당, 추석수당, 덜 공제했다 이런 거는 그냥 다음 달 급여에 반영하셔야 돼요. 이거 사실 급여를 잘못 지급한 거는 종사자 잘못도 아니고 누구 잘못, 기관 잘못이에요. 만약에 피해가 있으면 기관이 봐야 되지 이거를 막 어떻게든 메꾸려고 막 급여에 대한 수정을 해버리면 이런 사태가 좀 돼요. 그래서 소액인이 이거 어때? 소액인데 했다가 그냥 가산세 바로 달라고. 그럼 위험이 있으니까 하지 않는 게 좋고 만약에 이미 급여대장을 수정을 했다면 꼭 그 원천세 같은 그 세무신고 내역을 다시 수정신고를 꼭 해줘야 돼요. 그렇게 해서 가산세를 좀 최소화해야 되고 특히 원천세는 수정신고가 늦을수록 가산세가 이제 계속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급여대장은 내가 부득이하게 수정했다 그러면 원천세도 다 수정신고해야 되고 급여를 아직 수정을 안 했는데 잘못 지급한 걸 발견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다음 달에 소급해서 공제한다. 내가 덜 공제했으면 저번 달에 덜 공제했으면 이번 달에 더 공제하시면 돼요. 근로자한테 안내를 해주고 이런 걸 통해서 모든 세무신고 내역이 일치하게 할 수 있다. 급여대장 내역은 절대 수정하면 안 된다.